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인물과 논란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선 그 청소년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자,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데 가담했다고 하는데요. 근데 네. 이게 5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. 네, 일단 이 사건은 사실은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네. 최근에 지금 언론에 나오지만 한 그 경찰 수사관의 집념 어린 수사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 당시 피해 여성이었던 이 두 중학생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경찰에서 이 사건을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인지하던 한 경위 수사관이 이 여학생 2명을 설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설득을 하고 또 심리 상담까지 연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설득을 했고요. 실제로 그중에 한 피해자가 올 3월에 자기가 신고할 마음을 먹고 신고를 했거든요. 네. 이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숫자가 처음에 4명 되더니 10명 되더니 쭉쭉 늘어나고 이제 22명까지 나온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죠. 네. 지금 이렇게 이 사실을 안 경찰의 설득이 없었다면 아마 묻힐 수도 있었던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이게 5년 만에 잡혔습니다. 네. 앞으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? 일단은 현재 지금 3명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. 네. 그다음 1명은 현재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인원이 12명이 발생했어요. 현재 나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현역 신분의 군인 신분이 12명이 있습니다. 이들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에서 따로 수사를 해서 처벌할 예정이고요. 네. 일단 6명은 공범 관계를 통해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성폭행에 대해서 뭐 방조 정도는 했지만 직접적인 성행위는 없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판단이 돼서 이 불구속 입건으로 형사처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실제 그 성관계를 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게 집단 성폭행이고 형량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면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근데 그 사건 당시에 그 가해자들이 청소년이었잖아요. 네. 이 점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예. 우리나라 그 형법은 행위시 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이 인지된 게 5년 이후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자수할 수도 있었잖아요. 자기들의 양심에 그렇죠. 가책이 네. 있다던가 했을 경우에. 근데 이 자수를 안 하고 5년이란 기간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잘 산 거는 솔직히 확인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인의 기준으로 처벌하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특히 네. 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군 형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인 죄수에 비해서는 1.5배 정도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 말씀처럼 가해자들은 그 네.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평범한 삶을 누렸다고 하는데 네. 피해자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죠. 그렇죠. 일단 주로 이제 지금 신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은 중간에 이제 학업을 아예 이 상처로 인해서 포기를 했고요. 네. 근데 거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뭐 지금 얘기상으로는 뭐 자살 시도까지 했었던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그 보호적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네. 전문적인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시효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지금 15년짜리입니다. 징역 15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. 이 사건이 지금 발견되지 않아도 10년 이후 내에는 처벌이 다 가능한 내용들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해서 현재 기관에서 전담적인 지금 지원을 지금도 해주고 있고요. 특히 이 가해자 측에서 추가적인 보복이나 협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. 이걸 막는 쪽에 주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충분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.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얘기죠. 정말 네. 안타깝습니다. 근데 지금 가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네. 여학생 탓을 하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건을 왜 들췄냐, 이게 왜 가만히 있지, 그냥 이제 와서 왜 엄한 우리 아들을 잡냐,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자분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이 되는 건 맞습니다. 수사가 되는 건 맞지만 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자분들은 경찰이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흔이 더 이상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도 했고 사건을 인지해서 이거를 개봉한 상황인데 이 남자 측 지금 현재 피의자로 돼 있는 남자 측의 부모님들은 이 여자분들을 좀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는 너네가 꼬리치지 않았냐부터 해서 지금 나와
나와 있는 내용만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정말 살벌한 얘기들이 많은데요.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2차 피해일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국민의 법감정이나 법원조차도 판사님들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. 다시 한번 밝히지만 네. 이 사건을 개봉한 것은 경찰이라는 걸 그 피의자 측 가족이 아셨으면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이나 묻힐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란 얘기를 제가 전에 들으니까 네. 그렇다면 유사 사례, 그러니까 제2의, 제3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좀 듭니다.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학업 중단 청소년만 하더라도 네. 약 최근 10년간 동안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. 어. 이 중에 약 16만 명 정도는 여성 청소년들인데 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좀 여력이 없고요.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서도 차상위 계층으로 돼 있는 청소년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네.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고요. 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업무를 하지만 실제 청소년 발달이나 여가선용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거나 네.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주위에 부유 청소년이라고 합니다. 떠다니는 어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집단적 성폭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향후에는 기관 전수적으로 네네.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러게요. 학교 네. 밖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. 네, 네. 이러다 보니까 딸 가진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보니까 김제에서도 이런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네.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김제에서도 이거는 최근 사건입니다. 5월 28일 날 네. 그 새벽인데요. 공원에서 남학생 6명하고 여학생 1명하고 술을 먹다가 2명의 남학생은 이탈을 했고요. 4명의 남학생이 무인텔이라고 하는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무인텔에 이 술을 같이 마신 여학생을 데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여학생이 모텔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용기 있게 해서 네. 사건이 이제 된 거고요. 특히 4명의 그 남학생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앞에서 뻔뻔하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. 저 여자애랑 그냥 같이 잤을 뿐이다. 이렇게 진술을 한 아이고, 거죠. 네. 그래서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쉽게 얘기하면 DNA 샘플을 요청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집단 강간 사건에서 남성의 모든 공격자의 정액이 나오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습니다. 네. 왜 그러면 처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의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 4명의 DNA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. 구속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는 당연히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. 또 네.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해자들 역시 청소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, 네.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학교의 성교육을 좀 바꿔야 됩니다. 그런 네.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강의를 가보면 성윤리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지 성폭력이나 성범죄로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삼가하도록 저도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. 왜 네. 그러냐면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강의할 수 있다. 이런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막는 게 있는데요. 네.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겁을 주는 게 아니라요. 정확하게 실체를 앓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네. 두 번째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근에 전 세계적 추세가 그 4대 강력범죄, 뭐 살인이나 강도, 강간, 방화 같은 경우에는 엄벌지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청소년이 저지르면 성인이 저지를 죄의 3분의 1 정도밖에 형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16살짜리 남학생이 성폭행을 하고 징역 4년, 최장기형을 살고 나오면 20살에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형량을 강화시키거나 보호 처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전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네.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. 네.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도 좀 논란에 휩싸인 그런 모습입니다. 네. 자, 부산의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원래 개별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. 지금 현재 그 연재서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 경찰관은 쉽게 얘기하면 부인이 이제 불륜을 의심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걸 진정을 하게 됐고 네. 진정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 상간자가 고등학생으로 파악이 됐고요. 나중에 더 깊이 파봤더니 실제로 경찰관이 보호해야 될
그 여중생하고 부적절한 이 성관계라는 게 이제 드러난 케이스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사화서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성관계가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간간이 거의 맞다고 봅니다. 그래서 차 안에서 경찰관 차 안에서 성관계가 발생했는데 이 여학생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센터라고 해서 학업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이런 그 교육복지센터가 있습니다. 여기서 그 상담 교사한테 사실을 털어놨고 이로 인해서 사건이 개시가 된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게 연재서에서 그 네. 사서 사건까지가 한 달 정도 간격이 있다고 네. 하는데 만약에 연재서에서 이 사건을 좀 드러내고 좀 조사를 했더라면 네. 두 번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.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사고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네.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방의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. 지금 현재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키는 게 첫 번째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 전국에 수백여 명 계시거든요. 네. 이분 남성분들이 전부 다 너 부적절한 관계 있지 않았냐고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네. 지금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. 두 번째는 경찰 내부적으로 누차 소위 말하는 꽃미남, 꽃미녀, 다시 말하면 외모가 좀 어느 정도 출중한 경찰관들을 학교 전담으로 배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.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자식같이 볼 수 있는 경찰관들이 차라리 낫다.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.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인생에 경험이 있는 자들이 가서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게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주얼적으로 한 것이 이게 이런 화근을 불렀다.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. 네. 세 번째는 저도 비판을 했지만 학교 전담 경찰관은 여학생, 남학생을 상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, 도덕적으로 훈장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고도의 그 윤리성을 가지게 되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교육 없이 단순하게 청소년 상담에 대한 기법만 알려주고 아이들을 선도하라고 접근했던 방식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화근을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지금 부산교육청이 이 제도를 중단했다고 하는데요. 네. 사실 제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네.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져요. 그러니까 이게 부산교육청에서 뭐 금지시킨 방식도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 왜 그러냐면 네. 학교 내에서 경찰관이 있음으로써 폭력이 어느 정도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. 인정할 네네.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운영 방식에서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존 모든 경찰관을 다 의심하겠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 약간 섣불리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여성 경찰관 요즘 많이 선발합니다. 여성 경찰관을 학폭 전담 경찰관으로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제가 화가 나는데 성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네. 방법들의 운영 방식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사죄할 건 정확하게 사죄하고 현재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네.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수뇌부에서는 무조건 실무자들이 잘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수뇌부에서 먼저 대호각성을 하고 잘못된 걸 얘기를 하고 네. 책임을 진 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논란이 커지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나섰습니다. 근데 네. 항상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경찰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법경찰관입니다.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복지 업무를 하거나 교육 업무를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 지휘관의 어떤 지휘력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직원들이 거기에 못 맞추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. 따라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경찰만이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른 여러 유관기관하고 연대를 해서 학교의 안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고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 지금 현재 일을 벌린 두 경찰관에 대해서는 제가 화가 나는데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엄벌에 쳐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. 네. 사건이 터지고 뭐 수습한들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 모두가 좀 네.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, 생각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연건영 위원님과 얘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